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김정숙 이제 우리가 또 조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슈가 됐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 잊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좀 노리는 게 좌파 진영이다. 안 잊어버리죠. 네. 제일 후쿠시마 기억납니까? 네. 후쿠시마, 사드 이런 것만 아니 봐도 이재명은 후쿠시마 때문에 단식했잖아. 너 왜 단식했냐? 배볼록 단식 왜 단식했어? 정말. 그런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도 지금 8년 만에 철거를 했잖아요. 정말 정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파 진영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참 탄탄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언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에서 MBC 뺏기지 않으려고 방통위원장 막 탄핵한다느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조금 국민들이 좀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내 진영이라고 그 집구석 안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댓글 달고 이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에서 우리 나라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네. 나라에 진짜 나라 돈으로 정말 신나게 쇼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솔직히 아빠도 열심히 돈 벌어 왔는데 내 돈으로 엄마가 옷 사 입고 가방 사 입고 이러면 승질 난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국민들 피땀 같은 세금으로 진짜 나라 잘 되라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데 이 내는 것들이 문다에 집 사는데 돈 쓰이고 김정숙이 놀러 가는데 돈 쓰이고 김정숙이 다이아몬드 팔찌 사는데 쓰이고 이러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노 포인트를 봐야죠. 아무리 좌파 진영이라고 해도 문재인을 좋아한다,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씩 되는데. 또 짚어야 됩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고발 당했죠.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김정숙이 배현진을 고소한 거죠. 네. 허위사실. 근데 이게 악수다. 왜냐면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 안에서 다 증명서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무리수를 뒀다. 김정숙이 무리수를 그럼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이 고소가 나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을 고소해야 되는 거다. 그 앞에 앞에요. 사진. 네. 김정숙 나를 고소하기 전에 문재인 남편으로 고소를 해야지. 거짓으로 궁지를 몰았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하게 했다. 이상한 회고록 하나 던지면서 단독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이 쏘아 올린 공이 막 폭탄 드론이 되어서 자폭 드론으로 터졌잖아요. 김정숙의 기내식 6.29까지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좌파 진영의 이준석이 쉴드를 쳐보려고 많이 먹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먹었겠느냐. 그러면 걔는 그러니까 문재인 편이야. 문재인한테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윤석열을 까면서 문재인을 편드네. 그러니까. 김정숙하고. 근데 여기서 사실 물 먹은 거는 김정숙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숙이 누가 더 많이 먹었냐 거기에 했을 김정숙이라고 대답한 댓글에 김정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쉴드를 쳐주려고 한 건지 물 먹이려고 한 건지. 그러면서 이제 김정숙이 이제 자꾸 6292 전화번호 뒷자리 같죠. 6292에 대한 기내식 논란이 있으니까 6,292만 원이요. 네. 논란이 있으니까 뭐 쉴드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입 막으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완벽히 철저한 자료, 팩트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잖아요. 네. 좌파 진영에서 냄새만 맡아도 의혹을 제기하듯이.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나 문체부의 모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허위사실이야? 잘못 걸렸어. 문재인을
고소를 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공방을 네.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네. 김정숙의 샤넬 재킷 의혹 관련돼서 한국박물관장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와. 네, 지금 원래 그 형사 일부에 김정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수영 강사 이제 갑질 의혹, 샤넬 재킷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 묵혀 있었는데 재배당 됐습니다. 이제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정숙도 곧 포토라인에 쓴다. 네. 단식 하시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포토 라인에 쓰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이렇게 워밍업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처음 됐을 때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적폐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표면적인 사건만 들고 왜 못 잡아넣냐 뭐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곳곳에 알박기를 다 해놓고 사법부도 6년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임기잖아요. 거기에 다 노정희, 소쿠리 부정선거에 노정희 같은 사람들 다 꽂아 놓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관들 노정희부터 시작해서 김선수부터 시작해서 완전 좌파 진영에서 이제 모두 편들어서 하던 사람들이 8월 12일 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요. 우리가 이 다음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었는데 왜 믿었잖아요. 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드림팀인 줄 알았지. 우리는 그럼요. 심지어 믿은 정도가 아니라 한동훈, 이원석이면 다 작살 내는구나. 뭐 그랬지 우리는. 근데 이제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이원석이 왜 그렇게 막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친중 세력들. 그래서 문재인을 이렇게 쉴드했구나.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너무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저도 한동훈의 총선 기간 동안 굉장히 서포트했고 굉장히 윤석열 정권을 위해 성공을 할 거다. 근데 역대급 참패에 대한 이유가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왜? 저쪽에서는 그래 이조 심판은 뭐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더티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범죄자들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공천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정법대 명예교수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영환인지 뭔지. 구성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의 승률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의 승률이 17% 조금이에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왜 그동안에 2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나.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사법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김정숙 수사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제서야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전당대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윤석열 정권의 성공, 정권 재창출에 누가 힘이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대한민국 4대 악인이 누굽니까? 누구야?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그렇지. 그렇죠. 문희조이잖아요. 문희조이. 요거 네 사람들 넣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김정숙도 포토라인을 씁니다. 김정숙이 가지는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문다혜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져야지 우리가 좀 덜 억울하지 않겠냐. 국민 울분 1위가 정치인들의 부도덕함이거든요. 진짜 스트레스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김정숙 처음에 사인 시절에 그때 김정숙과 그 청와대 시절에 김정숙은 등급 차이가 그 이재명의 용도 변경 4단계보다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인 시절의 사진과 제가 이제 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 국민의 울분 1위가 그 정치인들의 부도덕함 이거 빨리 해결이 될 거다. 진짜 윤석열 정권은 정말 아쉽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포토라인 쓸 거라고 봅니다. 샤넬 자켓이 뭐냐라고 보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간의 그런 우정으로 이렇게 막 받은 거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던 그 3천만 원이 넘는 그 자켓, 저 자켓입니다. 이겁니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거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2018년 10월에 순방 때 저 한글 안에 뭐 한글 뭐 글이 막 적혀 있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자켓이고 이제 샤넬의 대표적인 칼 라거펠터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반납을 했다. 그때 당시에 빌려 입었다. 저 옷을 빌려 입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랬죠. 했어요. 예. 근데 저 사이즈가 그렇게 렌탈이 가능한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것에 의혹이 있었고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그 한번 반납을 해. 입었는데 요거 반납했을까라는 이제 의혹도 생기는 근데 거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2022년 3월에 해당 재킷을 반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샤넬이 국립 한글 박물관에 이를 기증해서 전시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온라인에서 기증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한국 박물관 요청에 따라 또 별도의 재킷이 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한국 박물관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서 불려갔는데 곧 포토라인을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정숙 씨께서는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포토라인에 좀 피스를 좀 네, 내야 되니까. 핏을 좀 내야 되고 이때 또 뭐 몇 천만 원짜리 옷 입고 나오는 순간 국민 분노 터집니다. 그렇지. 지대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옷 입고 나오잖아요. 거지 같은 가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입고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숙은 이제 곧 포토라인에 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김정숙의 그 무리수와 문재인의 무리수로 김정숙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